자, 지구과학 영역 페이지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 시간까지 지구 열수지 했어요. 그죠? 오늘은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하나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 대순환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시간 별로 안 걸립니다. 오늘은. 지구 전체로 보면 열수지는 어때요? 현재 온실효과가 높아지더라도 열수지는 제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본전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거를 위도에 따라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건데, 얘는 간단한 그래프를 하나 좀 이해를 좀 하시면은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가로축이 위도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원점을 극으로 잡고요. 요 지점을 적도라고 합시다. 그리고 세로축을 에너지라고 할게요. 됐니? 종류는 두 종류입니다. 몇 종류? 첫 번째, 빨간색으로는 뭐를 표현한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표현합니다.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들어오는 거? 네, 지구로 들어오는 건데, 지구가 흡수하는 걸로 따집시다. 지표에서. 됐나? 네. 그 다음에 파란색은 무슨 에너지다? 지구 복사 에너지더라. 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위도 지역은 뭐 알만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위도 38도예요. 네. 38도 지역이 출입량이 일단 산술적으로 어떻다? 동일합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할까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디가 제일 많을까? 각도 때문에 결정이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높고 적도가 제일 높고 어디가 제일 낮을 거다. 극지방이 낮을 거다. 그래서 표현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뭐 완벽한 직선은 아니고 약간 곡선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여기서 주의해야 돼. 잘 봐. 내놓는 거는 뭐 이래 반대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놓는 양도 역시 어디가 제일 많다? 적도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이 내놓고. 알았어? 제일 적게 내놓는데도 어디다? 극지방이 제일 적게 내놓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에 비해서 편차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중간에 살짝 흔들린 거는 내 수전증 때문이니까 신경 쓰지만 매끄러운 곡선이라고 생각했죠. 알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진짜 몸 군데군데가 내 의지대로 조절이 안 돼. 바이오 공학 이런 학자 그런 쪽 있으면은 몇 개 좀 부품을 교체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38도에서 적도 사이에는 뭐가 더 많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죠. 그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우리는 과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요런 지역은요. 사실 그림 내가 좀 크게 좀 잘못 그린 거 있어요. 뭐 요격차가 요격차보다 커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이 길이가 긴 만큼 무슨 말이냐면 요게 부족한 에너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 전체적으로 지구 열수지는 얼마라고? 빵이라며. 그러니까 즉 여기에 플러스 값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값을 합치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면적이 같다고 봐야 돼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됐나?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태양 복사 에너지는 극지방과 적도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많다고? 적도가 더 많지요. 맞아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극지방과 적도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극이 많아요.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예. 여기도 적도가 훨씬 더 많다.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됐나? 다만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어디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뭐를 지구 복사 시간 이상하나 와이카노 삐뚤게 그리고 지랄이고 내가 빼면 됐죠? 빼면 그것이 뭐가 되는데 열수지가 되는데 극지방에서 뺀 거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고 됐나? 네. 적도지방에서는 플러스가 나왔다 이런 얘기지요. 됐니?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같아지는 지점이 어디라고? 둘 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할까요? 둘 다 0으로 나타나는 지역. 여기가 어디다? 위도 38도 지역이다. 됐죠? 어쨌든 따라서 교육부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죠? 열역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욕을 하고 지랄이야? 왜 씨발 왜? 아 씨발 이라고 왜? 왜? 열역학이라는 걸 접해본 적이 있어? 읽어보면은 욕 나오는 거 맞아요. 뭔 저 세상 얘기인지. 예. 이미 그 얘기를 했는 새끼들은 다 뒤졌으니까 저 세상 얘기도 맞긴 맞아요. 알겠어요? 예.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주는요, 항상 뭘 추구한다? 균형을 추구합니다. 예. 일반인들도 그 정도는 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전공을 안 한 놈이라도 우주는 항상 뭔가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어떤 놈은 영화도 만들고 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명언처럼 들리죠. 균형을 잡아야 돼. 밸런스를 잡아야 돼. 이지랍니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죠. 에너지는 항상 어떻게 분포하려고 한다. 고르게 분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위도의 뭐가? 저위도 지역의 과잉 에너지가 어디로? 부족한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죠. 이때 이 이동하는 이 방식이 뭐냐 이거죠. 이게.
이게 뭐다? 두 종류라는 거죠. 뭐? 바로 하나는 대기 순환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로는 지구에는 유체인 해수도 있으니까 뭐도 일어난다. 해수순환도 일어난다. 여기서 조금 말을 좀 인과관계를 뒤집어서 설명도 할 수 있고 원래대로 설명도 할 수 있고가 좀 필요한데요. 지구에서 대기 대순환과 해수순환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결국에는 이게 일어난 거는 이것 때문이다 이거예요. 됐어?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나? 네.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지만 오늘은 복습의 차원에서 한번 확인차 한다고 생각하시고 대기 대순환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다. 한 2시간 투자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대기 대순환도 바람이죠. 공기의 이동. 네. 그래서 바람의 발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용어는 중학교 수준에서. 됐나요? 네. 바람이라는 게 뭡니까? 바람은 공기의 수평 운동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연직 운동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이거를 우리는 모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류는 딱 두 종류예요. 뭐 아니면 상승 기류 아니면 하강. 네, 요거야. 됐니? 그런데 공기가 움직이는 이유는 지구라는 공간 안에서 동일한 중력장에서 존재하죠.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왜 운동하는데?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왜 움직일까? 기압차.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 중력의 영향 안에서 골고루 분포하기 위해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 간다. 공기의 양이 어떤 곳에서 많은 곳에서 어디로? 적은 곳으로 간다. 근데 공기는 전부 지면 위에 놓여 있거든요. 그죠? 맞나? 이때 물론 가정은 이거예요. 지면은 모두 해발 고도가 같다고 합시다. 성질도 똑같고. 알겠나? 그러면 어떤 지면 위에 어떤 동네에는 공기가 많고 어떤 동네는 공기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됐니? 그러면 공기가 많은 곳은 공기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서 공기가 무게를 가질 거 아니야. 그럼 해당 면적에 동일한 면적에 때리는 힘이 어떨까? 공기의 압력이 다르겠죠. 그래서 많은 곳을 우리는 상대적으로 뭐라고 한다? H라고 쓰고 뭐라고 부른다? 고기압에서 어디로? 상대적으로 하여튼 얘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인 곳으로 공기는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럼 거꾸로 가볼까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무엇인 곳과 고기압인 곳과 저기압인 곳이 생기면, 그러니까 아예 기압이 0인 게 아니고 고기압인 곳과 저기압이 생겼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이거 아니야? 만약
두 지역 간의 기압이 0인 게 아니라 뭐가 기압차가 뭐가 아니라면 0이 아니라면 두 지역에 분명히 기압이 다르면 한 놈이 크고 한 놈 작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무조건 높은 곳에서 큰 곳에서 어느 쪽으로 작은 곳으로 골고루 분포하기 위해서 공기가 뭐 한다? 운동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따라서 바람의 발생 원인은요? 서로 다른 두 지역의 뭐? 기압차가 되겠습니다. 됐나? 그럼 여기서 또 질문. 기압차는 왜 생기는데? 기압차는 왜 생기는데? 이거예요. 위도에 따른 뭐? 화면이 안 보이겠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야. 뭐? 에너지 불균형이 생긴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일단 선생님 뭐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니까 기압차가 생긴다 하니까 일단 뭐 그렇겠지 하고 일단 받아들인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야? 맞죠? 예. 기본적인 저 기반 사실을 근거로 해서 스토리를 하나 짜볼게요. 잘 봐라. 해야 됩니다. 애초에 기압차가 없었다고 합시다. 뭐라고?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가정을 하나 해보는 거야. 지구가 있고 표면이 전부 고르고 그 위에 공기가 동일하게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미쳤다고 쭉 대기가 형성돼 있다고 합시다. 됐나? 거기다가 자전도 없고 공전도 없고 알았어? 아주 스테이블한 상태로 얘가 있다고 합시다. 됐나? 균형도 잘 잡혀 있고 됐니? 그래서 지구가 원래 군데 한쪽을 내가 이렇게 뚝뚝 뜯어가지고 폈다고 생각할게요. 됐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펴느냐? 적도에서 극까지만, 북극까지만. 됐어? 됐어? 그러면 잘 봐. 요게 지면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 끝 지점이 북극, 요 끝 지점이 적도. 됐어요? 그리고 이 위에 지금 누가 놓여 있다고? 공기가 놓여 있다고 합시다. 됐어? 근데 스테이블한 상태라 그랬죠? 안정적 상황, 균형이 잡혀 있고. 그래서 어디든 위도에 상관없이 공기가 균일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면에 가해지는 압력도 어떻다? 동일하다. 좀 화면에 나오겠나? 몰라, 씨. 알아서 보라 그래. 됐어? 이때 갑자기 누가 등장한다? 상공에서 누가 등장했다? 태양이 적도에 가깝게 떴다고 합시다. 됐니? 그 적도 쪽이 가깝고 수직으로 비추니까 적도를 비추는 에너지량이 어떻고? 많고. 상대적으로 극지방 쪽은 적고 점점 낮아진다고 합시다. 됐니? 가장 온도차가 심한 곳은 북극과 적도지방이에요. 됐니? 그러면 적도는 막 여기도 데워지고 여기도 데워지는 거예요. 알겠니? 그런데 누가 좀 더 심하게 데워져?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죠? 여기서 주의할 점. 항상 지면의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의 온도도 올라가죠. 일반적으로 기체는요, 기체 온도가 상승하면요, 기체의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고요. 됐니? 커지고요.
기체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동안 분자량의 변화가 없다면 뭐라고? 그러면 여기 구성하고 있는 기체 분자의 성분이 중간에 바뀐 적이 없다면, 균일한 상태라면 기체의 뭐도 올라간다? 뭐? 운동 속도가 올라가요. 그럼 어디가 빨리 움직일까? 적도 쪽이 막 이라고 움직이는 거야. 됐어? 됐어? 그럼 잘 들어라. 중력이 작용하는 가운데 마구 움직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삼시사방으로 막 흩어지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운동은 뭘로만 보일까?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푹 커진다는 개념은 여기에 있는 공기들이 전반적으로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위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됐나? 거기에 비해서 얘는 조금밖에 상승을 안 한 거예요. 됐나? 그래서 가열이 끝나고 난 후, 뭐가 끝나고 난 후? 가열이 끝나고 난 후 공기의 최상층의 높이를 비교해 봤더니 적도적은 공기가 이만큼 올라갔고 극지방은 이 정도 올라갔다고 합시다. 됐나? 그럼 이게 균일하게 됐다고 생각하면은 공기층의 높이가 이렇게 형성됐다고 해볼게요. 됐어? 그래서 여기에 원래 요만큼 있던 공기가 여기까지 쭉 확장이 된 상태. 됐어? 근데 여기는 요렇게 있던 게 요 정도에서 확장이 된 거, 요게 이래 된 거야. 됐나? 하나 물어볼게. 현재 아까 열이 가해지기 전에 여기서 잰 압력과 여기서 잰 압력 어때? 같지? 가열되고 난 이후에 여기서 잰 압력과 여기서 잰 압력은 같지? 질량이 변한 적은 없기 때문에 상승만 한 거야. 됐나? 됐어요? 그럼 이래 되는 거야. 이때 지면에서 재는 게 아니고 아까하고 달라진 점은 아까는 공기층의 높이가 요 정도였잖아요. 근데 어디든 높이가 어땠어? 동일했기 때문에 모든 공기에 대한 위치 에너지 차이가 없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열이 일어나고 나니까 높낮이가 달라졌지. 그래서 이래 되는 거야. 아까 그 높이에서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재보면은 압력 차가 있나 없나? 있어 없어? 이쪽에는 여기 있던 게 나뉘어져서 이만큼 올라가 있고요. 맞아요? 여기는 조금밖에 안 올라간 거 아니야? 맞아? 지면으로 보면 전체 합은 어떻지만 동일하지만 요 높이에서 측정해 보면은 여기는 압력이 좀 높은 편에 속하죠.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맞아요? 여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상공에서 잰 압력차는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이거야. 이 밑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공기의 흐름은 생길 확률이 아직은 없지만 어느 정도 상공 위에서는 여기 있는 공기 덩어리가 여기 있는 공기보다 많아 적어? 적도 쪽이 많잖아. 그래서 상공에서 어디에서? 상공에서 적도 상공에서 극상공으로 뭐가 이동하게 된다? 공기가 이동해요. 됐어? 이게 상층풍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못 느끼는 거야. 저 위에 대기 꼭대기에서 일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극지방은 전체 질량이 어떻게 될까? 얘는 여기 공기가 유입돼 왔잖아. 그래서 얘는 점점 어떻게 된다? 공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진해지죠? 여기는 연해지겠죠? 뻥 비는 거야. 됐어? 거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도 이 차이도 있지만 무슨 차이도 있니? 이것도 차이 있죠? 결론 극지방은 되게 추워지지. 그래서 얘는 냉각이 되면 어떻게 돼? 공기가 다시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입이 돼가 아까 처음 양보다 어때?
많은 데다가 부피는 어떻게? 작아지고 그러면 진하기는 졸라 진하겠지. 그럼 지면에 이제 봐봐. 여기는 차지하는 높이는 어떤데? 높은데 양은 희미하게 있는 거지. 왜냐면 위에서 일로 계속 주니까. 맞아. 그래서 상층에 왔는 공기는 이쪽으로 계속 오니까 갈등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뭐가 생길까? 냉각까지 일어나고 뭐가 생긴다? 하강기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이 상태에서 지면에서 이제 기압을 재보면은 어디가? 북극이 뭐가 될까? 고기압이 되고요. 적도는 저기압이 돼요. 됐나? 그래서 여기가 공기의 양이 어떻고? 많고 여기가 적고 밀려오고 쭉 지면을 따라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됐니? 됐어? 그러면 지구 바깥에서 우리가 적도선이고 자전축이고 여기가 북극이라고 했을 때 됐나? 요 상황을 요로 가져오면 오로지 어떤 바람만 분다는 거야? 지면에서는. 무슨 바람만 불고 있다? 북쪽에서 부는 바람? 북풍만 불어요. 뭐만 분다고? 남방은 어떨까요? 남풍만 불고 있겠죠? 맞아. 지면에서는 말이야. 맞아. 물론 이렇게 불려면 조건이 어떤 게 있지? 자전을 안 해야 돼요. 공전까지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 됐어? 자전을 안 해야 되고 지면 지표면의 성질이 뭐 바다면 올 바다, 올 땅이면 올 땅, 산 이런 거 없이 굴곡 없이 고르게 형성돼 있다고 치면 됐어? 북반구에서 뭐만 불어야 돼? 북풍만 불어야 돼. 됐어? 그럼 요거 설명한 동안 얘기된 거 잘 봐. 내가 이 얘기했잖아. 자, 원래 공기가 이렇게 균질한 상태로 있었는데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상층에서 유입돼가 여가 많아지고 저거 때 이 과정은 씨발 몰라도 돼. 알았어? 됐어? 이것만 기억해. 둘에 원래 기압차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뭐 때문에 생겼어? 바로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 데가 있고 적게 들어온 데가 있는데 그 동네가 연결되어 있고 공기가 있어. 그럼 100% 뭐가 생긴다? 공기의 어떤 여러 가지 이동과 이런 것 때문에 기압차가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한다고? 핵심은 이거야. 에너지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기압차가 생겼다라는 것은 결국 뭐 때문에 생긴 거다? 이 뭐? 서로 다른 두 지역의 뭐가 생겼기 때문에 에너지 불균형이 있으면 두 지역 간에는 뭐가 생기고 기압차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 기압차에 의해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바람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구가 모든 지역이 균질한 상태이며 자전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원리에 의해 북반구에서는 오로지 뭐만 불고 지면에서 지상에서 북풍이 불고 남반구에서는 남풍만 불게 되는 게 실질적 이론입니다. 됐나? 물론 이때 상층은요. 상층은 반대지. 상승해서 북반구에서는 남풍이 불고요. 북쪽으로 향하는. 남반구에서는 북풍만 불게 되겠죠. 됐어? 근데 우리는 상층풍은 일단 생각은 하되 잘 물어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시간 예고합니다. 오늘 하고자 했던 거는 기압차에 대한 내용이야. 뭐라고? 일단 뭐 공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그 다음 뭘 하는 거죠. 조건이 뭐였어요? 지금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 자전을 안 하고 지면이 모두 균질한 상태다 이거였지. 우리는 지면이 균질한 상태라는 거는 그대로 끌고 갑니다. 됐나?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또 하나 있어요. 지구학 원 수준까지는 지구는 실제로 완벽한 구야 약간
타원체야. 타원체. 그 타원체라는 것도 지우고 그냥 구라고 생각합시다. 됐나? 다음 시간에는 지구가 뭐 한다? 자전한다고 치자. 이제 이래 되는 거야. 됐나? 그럼 거기에서 이 미친 교육부가 통합과 교과서에 어떻게 시작? 넣어서는 안 되는 말을 넣어놓은 거야. 전향력을 때려박아 놓은 거야. 그 말은 지구학 투기상에서만 원래 등장하는 건데 뭐 해놨으니까 우리 하면 되죠. 그게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됐나? 별 거는 없다. 알겠습니까? 질문.